자,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워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지금 폴라리스 AI 일봉 차트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저희가 며칠 전에도 공부하면서 언급을 했던 종목이죠. 근데 이거 오늘 보니까는 엄청난 수급이 붙으면서 상한가 간 종목. 점심시간쯤 돼 가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거 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매매했으면은 좋았겠다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이거 좀 시간을 조금만 돌려서 오늘 장 초반으로 돌아가거나 어제 장 마감 시간대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윗꼬리 남기고서 이제 고가에 이렇게 달랑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야 이거 위험하다 이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이런 흐름. 이것도 그런 거 생기면 어떡하냐, 그런 불안감 때문에 왠지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왠지 이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위험해서 안 할래,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서 안 할래, 그러면서 딱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종목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했는데 막상 하루 지나서 이런 흐름을 딱 보면은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라고 후회를 하면서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해합니다. 이거 어니스트님은 이런 거 할까?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할까? 내가 이제 좀 초보라서 이런 거 욕심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궁금증도 들고, 만약에 어니스트님이 이런 걸 한다면 어떤 근거로 어떤 식으로 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제가 들고 왔고요.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수급주, 신고가 돌파되는 이런 강한 흐름이 붙는 이런 주식을 잘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두루두루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제 기준에서 이런 종목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거는 되게 단순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기준이니까 저는 이런 걸 합니다. 실제로도 매매를 했었으니까 일단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의미 없고요.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 그 말이 참 정답인 것 같고요. 근데 어니스트님도 했다고 하니까 그 매매 차트를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거 일단 제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라고 말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는 이 상황에 매매하는 거를 굉장히 하이 리스크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실력에 따라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매매 자체를 잘 못하는데 이런 데서 하면은 너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고 매매함에 있어서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매매했었던 바이앤셀 차트가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할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차트를 보면은 매매할 수 있다, 나는 이거 통제 가능하다 라고 한 이유는 수급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을 각각 매매하는 사람들을 되게 다양하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근데 이름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제 기준에서는 그냥 수급주예요. 수급,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좋아서 인기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가격이 좀 뻥튀기가 된 거예요. 거품이 낀 거죠. 그럼 그 거품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파동을 타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가격을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로 매매를 하는 거다, 이거를 그냥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한 거고, 사실 오늘 그냥 갑자기 처음 했냐 그건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항상 종목을 보고 가지고 갈 때 어떤 변화 속에서 같이 생각하면은 좋은데, 이 종목도 그렇거든요. 연결이 됩니다. 파동들이 전환 상승이 이뤄지고 박스 매매가 이뤄지고 박스 돌파가 이뤄지고 돌파 트라이가 이뤄지고 그 다음에 완전한 신고가 돌파 상승, 이런 파동이 나와요. 결국엔 파동이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매매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려면은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보면요, 저는 이런 파동들을 다 다룰 줄 알아야 결국에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특정 매매를 잘하고 싶다라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각각의 파동 케이스의 매매를 다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잘하게 됐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이런 것들을 못한다,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될 만한 얘기를 해드리면요, 저는 각각의 파동 케이스를 구분해서 인지하고 그 다른 파동에서 내가 어떤 파트에서 더 잘 대응하고 어떤 곳에서 잘 대응하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데서 수익 잘 나고 어떤 데서 수익을 잘 못 내는지, 이거를 구분하고 인지하는 첫 번째 단계는 주식을 훈련하고 잘하는 걸 꿈꾸는 모든 초보자분들, 개인 투자자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지하기. 그러려면 그만큼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하겠죠. 매매 자체를 많이 해보면서 계속 인지하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이거 있잖아요. 요 파동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놓치고 나서 후회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걸 잘 못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요? 라는 거를 이제 다시 물어보면 다른 파동들을 다 잘할 수 있게 돼야 얘를 잘한다는 얘기일까요? 궁극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아마 중간 과정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냥 번호를 붙여볼게요. 이럴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의 단순한 예시입니다. 나는 1번 같은 전환 상승 요런 데서 수익 잘 나. 2번도 그래도 나는 수익을 잘 나는 것 같아. 근데 3번이나 4번이나 5번은 글쎄 나 여기 3번 4번은 수익 잘 내는지 잘 모르겠고 5번 이런 거는 안 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자, 이거의 특징은 뭘까요? 요런 사람들은 매매에서 파동을 이용하는 스타일 자체가 좋게 말하면 스타일입니다. 가격 기반의 매매를 하는 거예요.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런 매매 위주로 하겠다라는 스타일이 분명히 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못한다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 주식을 잘한다는 이런 식으로 편식한다, 주식 잘한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톡 까놓고 언제 돈 벌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진짜 큰 시세 상승은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가격 기반의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1번에서 5번까지 끌고 가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잘하려면은 얘네를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건 필연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결국에 이 사람의 질문하신 분의 심리 궁금증도 5번을 하고 싶은데 나는 자꾸 1, 2번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2번이에요. 두 번째 단계죠. 내가 잘하는 거 하세요. 요걸로 수익 내는 거 1번, 2번 가격 기반의 매매하는 걸로 수익을 낸다. 이거는 한다. 여기서 내가 수익 낼 줄 아는 게 이거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죠. 매매를 지속하려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플러스 내가 하지 않는 요런 상황의 매매를 연습은 해야 됩니다. 시도한다. 도전한다. 도전은 해야 돼요. 무모하게 도전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하려고 인지하고서 이거를 부딪혀 봐야 됩니다. 넘어질지언정. 저는 이 자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도전하는 것도 실제로 클럽 안에서 새로 뭔가 도전을 시켜보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좀 각자 스타일별로 달라져요. 너무 무모하게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도전한다고 하지만 너무 찔끔찔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내 성향적으로 잘 맞는 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내 성향을 거스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더 많이 노력한다가 자칫 이상하게 돼서 이거 안 하고 얘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매몰되거나 꽂히면은 그럼 진짜 문제 좀 안 좋아지고요. 반대로 도전하는 거지만 괜히 제가 하라고 시켰으니까 하는 신용만 한다. 그러면은 진짜 시간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가 계속 해보면서 자기만의 감이 생길 때까지는 좀 답답하더라도 해보는 게 정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1, 2, 3, 4, 5번 매매를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이거를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까 말까를 생각하는 것과 1번, 2번 매매만 그럭저럭 하는 사람이 이 5번을 바라보면서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랑은 판단 기준 자체가 되게 다르거든요. 사실 되게 의미가 없는 게 1번, 2번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나 이거 5번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되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다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먼저기 때문에. 좀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1번, 2번 가격 기반의 매매를 하는 사람은 아마 다 그러진 않겠지만 적당히 물타가면서 비중 처음에 좀 작게 잡고 있다가 적당히 물타가면서 이 안에서는 물타도 이제 좀 해결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주식을 가지고 5번을 잘하려면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면은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적당히 물타는 주식으로 이 5번의 매매를 잘한다? 만약에 안 되면은 그런 것도 문제고 여기서 올라가도 그것도 이제 좀 문제니까 하기 싫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매매를 기반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하죠? 라고 아무리 물어봤자 그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다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식을 안 하거든요. 여기에 다 이제 고루 적용이 될 만한 그런 자신만의 매매의 기준 같은 것들이 있고 5번에 적용시켜도 성공하고 1, 2번에 적용시켜도 성공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적당히 물타서 한다 이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매매 스타일이고 매매 방법일 테니까 그렇다면 이제 답이 하나가 좀 나와지는 게 제 생각에는 저 이거 1, 2번을 할 줄 아는데 5번은 못해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1, 2번에만 적용되는 그런 매매 스타일에서 조금 나와야겠죠. 그 매매 방법에서 나와야겠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좀 익혀야 되겠죠. 다른 것들을 익혀서 자기의 무기로 만들어서 3번에도 적용시키고 4번에도 적용시키고 5번에도 적용시키는 것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고루고루 잘할 수 있게 만들어낸 다음 그 다음에 다시 1번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걸 더 잘하나, 나한테 어느 게 더 잘 맞나, 그 와중에 내가 좀 더 못하는 건 뭔가, 그렇게 좀 다시 바뀌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고요. 보통 진짜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피드백하고 코칭하면서 살펴보다 보면은 드는 느낌을 되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1, 2, 3, 4, 5가 있는데 3번, 4번, 5번은 할 줄도 몰라. 근데 1, 2번은 그래도 수익이 나. 그러면 나는 1, 2번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잘하는 걸까요? 좀 저는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1, 2, 3, 4, 5번 중에서 1, 2번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할 줄 아는 게 1, 2번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가깝거든요. 좀 너무 격하게 표현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런 거예요. 근데 잘한다는 거는 제 기준에선 그래요. 1, 2, 3, 4, 5번에서 모두 당연히 수익은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 출발선이에요. 저한테는.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어디서 수익을 더 잘 내냐, 이게 잘한다의 개념이니까 요 부분을 좀 분명한 인사이트로 삼아서 내가 아직 허점, 빈 곳이 있구나, 그거를 보완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매 자체에 좀 빈 구멍들을 메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 5번 어떻게 잘할까, 그 고민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이제 제가 매매했던 거 가지고 조금 중요한 파트만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5월 8일 3분봉 차트입니다. 매매 끝나고서 바로 촬영을 하면서 제가 이거 캡처를 한 거라서 3분봉 차트고 중간에 흐름이 잘려 있죠. 요 시간대가 지금 뒤에 흐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촬영 중간에 얘가 상한가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상한가 풀렸다 올라갔다 요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냥 중요한 포인트들만 말하면은 아시겠지만 아까 일봉에서 분명히 봤죠. 신고가 상황이에요. 가격이 제일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데서 제가 매수하는 거 물타기일까요? 물타기가 될 수가 없죠. 무조건 불타기죠. 내 평당 올리거나 아니면은 되게 비싼 가격에 사는 행동을 저는 되게 많이 했습니다. 요 정도 가격대 3,660원 보이죠? 요 정도 가격대가 당일 상승률로 치게 되면은 플러스 20% 이상인 구간에서도 저는 샀어요. 많이 하진 않지만 마지막 매수하고, 다른 것들은 다 매도가 있지만 마지막 매수하고 나서는 매도가 안 잡혀 있죠. 아직 들고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팔렸을 거예요. 이 매수가 굳이 기술적으로 말하게 되면 그냥 상따 같은 매매가 된 거예요. 상한가 찍을 수도 있겠는데 요런 상황의 매매.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매도 표시가 나와 있겠죠. 그런 차이.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불타기 상황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아까 전에 말했었던 1, 2번 상황의 매수랑은 전혀 다른 결의 매수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냐 없냐는 완전히 다른 매매, 다른 파동을 공략할 수 있냐 없냐가 된다라는 그 차이점을 말해주고 싶었고요. 그냥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중요하게 볼 거는 저는 심지어 여기서 수익 실현도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 아까 파동이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돌파 트라이도 했었고 그 전에도 매매를 했었거든요. 수익도 챙겼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느냐, 이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무조건 다 매수할까?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여기서 매수할 수 있을 땐 하는 거고 안 하면은 안 해야죠. 판단을 해야겠죠. 그럼 그 판단은 어떻게 생기는 건데, 이 말인즉 결국에는 요런 완전 신고가 고점 돌파 상황, 이런 상태의 수급주 파동을 내가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판단을 할 수 있냐 없냐랑 정확히 일치하는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이거 만약에 앞에서 안 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종목을 봤다면은 여기서 똑같이 이런 거를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안 하셨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저는 하긴 했을 건데 다루는 비중이 달랐을 거예요. 같은 결로 어쨌든 할 수 있는 거죠. 파동의 그 절대적인 파동은 똑같으니까 거기에서 다른 맥락으로 접근하진 않거든요. 근데 내 포지션이 다르고 내 상황이 다르니 비중을 달리해서 다르게 접근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서 수익을 빵빵하게 챙겨놨으니까 뒤에서 조금 리스크한 정도를 더 받아들여도 괜찮으니까 그걸 이용한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연결시킬 줄 알아야 매매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거 더 나가면 이 종목만 해당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종목으로 이제 상황이 괜찮고 수익이 난 게 있어야 이런 것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이건 좀 약간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 같긴 하지만, 이런 종목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라는 얘기는
계좌 상태가 좋아야 돼요. 일단 이걸 할 만한 상태여야 됩니다. 다른 주식 다 이상하게 돼 있는데 이런 주식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어쩌면은 당신이 계속 이런 것만 하려고 하니까 계좌가 그렇게 망했잖아요. 이걸 잘하기에 앞서서 오늘 얘기했던 거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다른 파동 공략하는 거 연습하고 하락 파동 대응하는 거 연습해서 계좌부터 일단 좋게 만들어야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얘기인 거거든요. 너무 맞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마인드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좋은 마인드는 그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생기는 거지, 계속 손실만 보고 계좌 박살나 있는데 좋은 마인드가 생기기 어렵다, 이런 진리랑도 맞닿아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따지고 보면 이런 걸 잘하려면, 뭐 이게 아니라 다른 걸 잘하려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걸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잘하는 거다라고 큰 틀에서 이해하셔도 오늘 얻어가는 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주식을 잘한다는 거, 어떤 특정 파동을 잘 공략한다는 거는 이거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것들을 계속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보셔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식하는 많은 분들이 첫 단추부터 좀 깨줘야 되지 않나. 근데 순서대로 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막 욕심을 건드리는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충분히 쌓아야 되는 그런 경험을 좀 무시하고 이런 대로 이제 벌쩍 뛰어들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얘기랑도 맞닿아 있는 얘기고. 네, 이 얘기도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많은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 많이들 들어봤죠. 주식 한 우물 파서 하나의 기법 아니면 하나의 스타일 주구장창 도전해보면서 깨지면서 배운다. 맞는 얘기인데, 진짜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깨지면서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깨지면서 못 배우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만약에 깨지면서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깨지면서 꼭 배워야 되나? 이게 유일무이한 길인가? 아닌데, 깨지면서 배우지 않아도 체계적으로 그냥 배우면서 하더라도 덜 위험하고 시간도 더 빠르고 오히려 될 가능성도 더 높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게끔 가면은 그게 더 좋은 거 아닐까?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이거를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깨지면서 배운다를 당연시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깨지지 않고서도 체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면서 배우는 거, 그리고 그게 더 빠른 길이라는 거, 이거를 제가 수년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을 훈련시키고 성장시켜 보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저랑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얘기에서 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되는 얘기는 어쩌면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좀 할 줄 아는데 이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놓쳐서 후회되네요. 이런 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거는 할 줄 아는데 이걸 못한다라는 거는, 이거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해도 못한다는 얘기랑 같고, 그 이유는 여기에만 어떻게든 조금 적용되는, 좀 어떻게 보면 한계가 명확한 그런 주식을 하고 계신 거다, 그거는. 근데 그 틀을 좀 깨지 않는 이상은 뭐 이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한계가 보여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틀 깨서 여기 다 파동 다 공략할 수 있게끔 좀 매매의 수준을 좀 높이면, 그때는 선택적으로 내 포지션적으로 여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좀 정립이 되거든요. 누군가는 이걸 다 할 수 있지만 좀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하는 선택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스타일상, 그때는 진짜 스타일상 좀 아랫부분에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일 거고, 요것도 얼마든지 난 할 수 있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니스트님도 그렇거든요. 거품을 이용해서 이런 데서 끝까지 타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매매를 즐겨 하시는데, 그런 스타일로 또 이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때는 진짜 스타일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근데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면서 내 스타일은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좀 약간 너무 스스로를 올려친 거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투자 클럽이 있어요. 많은 회원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거기서 어니스트님이 거기 멘토로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최상위에 있는 지휘관으로서 종목도 공급을 해주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가이드도 해주고, 각자 개별 매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코칭도 해주고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저 역시 이제 그런 그 투자 클럽을 같이 운영하는, 수년째 같이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투자 클럽에 오시면은 유튜브에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 인사이트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혼자서 어렵게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좀 안전바 잡고 스승님 옆에 두고서 확실하게 배워 나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나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오셔도
실력 충분히 늘어나고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게끔 가이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저희가 어떻게 투자클럽 가입할 수 있는지 링크 걸어놓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공지사항 보셔도 되고요.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라는 이름으로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